왜 하프 후반부만 되면 숨은 안 차는데 다리 통증 때문에 완주가 더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15km까지는 할만하다, 계속 가보자 싶은데 그 이후부터는 다리, 발목, 무릎 같은 하체의 통증 때문에 숨차고 힘들어서가 아닌 말 그대로 아파서 완주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부호가 고통과 함께 따라오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프러니들이 경험해본 좌절의 순간일 텐데, 따라서 오늘은 하프 후반부가 유독 힘든 이유 3가지와 적절한 해결법까지 러닝 생리학 관점으로 분석을 해볼 테니까 후반부 고통을 덜어내는 수월한 하프러닝을 함께 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심폐보다 근지구력이 먼저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는 결국 심폐 능력과 근육 지구력의 조합인데, 초보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보통 심폐가 근지구력보다 먼저 좋아진다고 합니다. 숨이 덜 차고 심박도 예전보다 안정되다 보니까 나 실력이 좀 늘었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렇게 하프마라톤까지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심폐 기능과 러닝 속도를 받쳐줄 수 있는 다리 근육의 지구력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좋아지기 때문에 하프 후반부의 충격 흡수와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충분하지 못해서 결국 다리 통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심장은 계속 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다리가 그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후반부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중장거리 러너들의 후반부 퍼포먼스 저하 주요 원인이 근지구력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해결책으로 근지구력을 강화해야겠죠. 근지구력은 의외로 빨리 올라간다는데요. 특히 주 2회 15분만 운동 스케줄에 꾸준히 넣어줘도 하프 후반부 체감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따라하기 좋은 근지구력 강화 루틴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러닝 전에는 엉덩이 근육 활성화를 짧게라도 해주는 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가능한 운동 루틴이 있고요. 실외에서 스트레칭 할 때 사이드레그, 레그레이즈 같은 동작만 추가해줘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출발하느냐가 첫 1km의 러닝 느낌을 바꾸고 다리 통증도 완화해줘서 후반부의 무너짐을 줄여준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리코겐 고갈로 근육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프 후반부는 근육 속 글리코겐, 즉 탄수화물 저장 연료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인데요. 글리코겐은 우리가 달릴 때 근육이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에너지원인데, 이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근육은 힘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통증을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은 괜찮은데 다리가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확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후반 페이스 유지 훈련입니다. 우리 롱런 훈련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프 후반부를 버티려면 롱런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16km를 달린다면 초반 10에서 12km는 편안한 페이스로 달리고 후반 4에서 6km는 목표 페이스에 가깝게 달려보는 거죠. 이전까지 롱런은 긴 거리를 뛰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잖아요. 롱런의 구성을 바꿔서 실제 하프 후반부 상황에 맞춘 훈련을 한다면 후반에도 다리가 버티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1회 템포런도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요. 템포런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말은 할 수 있지만 여유는 없는 강도로 달려주시면 좋은데, 이 훈련은 젖산 역치와 페이스 유지 능력을 끌어올려서 후반부에 지치는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후반부가 약한 하프러닝일수록 후반을 연습해야 후반이 강해진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바로 무너지는 자세로 인한 충격이 다리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가 쌓이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가장 쉬운 자세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쉬운 자세가 실제로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자세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보폭이 길어지고 무릎이 덜 올라가고 골반이 뒤로 빠지고 엉덩이 힘이 사라지면서 발착지가 쿵쿵 무거워지는 그런 자세들, 하프러닝일수록 후반부에 한 번쯤은 느끼셨을 자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피로가 누적될수록 착지 충격과 관절 부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생체 역학 저널에서도 피로한 상태에서 러닝을 하는 경우 달리기 자세가 바뀌면서 하지 관절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숨이 차지 않더라도 다리가 먼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보폭을 줄이고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후반부 통증의 상당 부분은 보폭이 과도하게 길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보폭을 5에서 10%만 줄이고 케이던스를 170에서 180 정도로 유지하신다면 충격이 크게 줄고 페이스도 더 안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전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데 러닝 도중에 3분의 교정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첫 1분은 보폭을 10% 줄인 느낌으로 달리고 다음 1분은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면서 케이던스를 유지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마지막 1분은 가볍게 빠르게 리듬을 찾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트로놈 앱을 켜서 170에서 180 bpm에 맞춰 발을 디디는 연습을 해본다면 케이던스가 훨씬 빨리 잡힌다고 하니까 훈련에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하프마라톤은 초반 10km가 아니라 후반 5km에서 진짜 승부가 난다고 하잖아요. 후반부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러너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한 러닝 라이프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늦은 신년 인사 올리는 런자기입니다. 벌써 2026년이라고 했던 게 무색할 만큼 한 달이 훌쩍 지나서 2월이 찾아왔습니다. 시간 정말 빨라요. 그쵸? 그만큼 겨울이 지나고 새싹 돋아나는 봄 역시 얼른 찾아온다는 뜻일 텐데 러닝머신도 좋지만 역시 러닝은 바람과 공기, 경치를 느끼며 달리는 게 최고잖아요. 봄 날씨 만끽하면서 얼른 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봄 시즌 마라톤 대회 접수가 하나둘 뜨기 시작하던데 우리 런자기님들은 접수 잘 하셨나요? 요즘 정말 접수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작년 요맘때쯤에 마라톤 접수가 참 치열해요 라고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오픈 시간 땡 하고 접속하자마자 버퍼링 걸리는 건 기본이고 사이트 터지는 것도 부지기수던데 그 와중에 어떻게 또 신청들은 하시는지 사이트 접속됐다 하고 보면 이미 마감 공지가 떡하니 떠 있어서 클릭도 못 해보고 실패라니 하는 허무함만 가득하더라고요. 이런 추세를 보니까 올해도 러닝 열풍은 계속될 듯한데 대회 관계자분들 그 사이트 터질 때마다 저 같은 러너들 속도 정말 팡팡 터지거든요. 그랬구나. 사이트 또 터졌구나. 또 못하겠구나. 그랬구나. 아이고, 이런 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건강도 실력도 함께 얻으면서 즐겁게 달려보자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오늘 콘텐츠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기쁨이 될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달려봐요. 안녕.